다영이 손에서 이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왜요? 원래 뷰티 크리에이터인가? 관객이 있겠죠? 그 관객이 캐릭터를 볼 거야. 그 캐릭터와 관객의 사이, 다시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이거 이따가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커싱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주인공과 관객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What does it mean?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for character to be 나왔으니까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동작이에요. 이 주어가 동작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캐릭터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영웅이 되는 건 뭐와 반대해서 as opposed to 이거 자체가 as부터 opposed to까지가 뭐뭐에 반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반대해서 대비해서 여기 hero라는 거는 영웅일 거고 그리고 villain이라는 거는 뭐야? villain 악당이다. 악당 빌런이라고 하잖아 우리말로. 그 빌런 말하는 겁니다. 악당에 반대해서 영웅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뭐 영웅이거나 악당이거나 이게 뭘 뜻할까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뭘 뜻할까가 야 악당이 뭐야? 야 영웅이 뭐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관객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이야. 관객한테 어떤 의미인가? 관객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관객이 여기서 중요해요. 자, artistic 예술적이고 entertainment description 그러니까 오락적인 묘사 서술 안에서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보는 그런 오락물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description은 묘사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묘사 이렇게 같은 말 portrayal 아니면 depiction 두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다 대체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주제문 나옵니다. 주제문이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얘 가주어고요. 그럼 당연히 진주어가 투부정사 되겠죠? 그러면 자 필수적인데 누가 뭐 하는 것이 여기도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이 의미상의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써주세요. 이 의미상의 주어는 왜 쓰냐면 이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이야. 작가죠. 저자. 저자가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은 뭐 드라마의 작가, 영화의 작가 이런 사람도 되겠죠. 그리고 확립하다, 설립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 같은 말이 있어요. 무엇을 설립하는 거? Positive relationship, 긍정적인 관계를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protagonist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거의 반대말 antagonist, 아까 나온 villain. 반대말입니다. protagonist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여기 주제문이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관객이랑 주인공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근데 뭘 위해서는? 자, in order 다음에 원래 투부정사 나와요. 여기다가 적어줄까요? in ord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바로 안 나오고 for 플러스 목적격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러면 의미상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의미상 주어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넣어준 거야. tragedy는 비극. 그리고 misfortune 하면은 불행. fortune의 반대말이지. 자, 비극이나 불행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끌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bring out이랑 같죠, 여러분? bring,
가져나오다 그러니까 draw 끌어서 밖으로 나오다. 여기 bring out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elicit도 있고요. bring out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이 관계에서 여러분 당연히 내가 만약에 선생님은 그 사람 좋아하거든요. 조커를 보면은 조커는 악당이죠. 조커는 악당이잖아. 근데 내가 악당이 거기서 주인공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악당이든 영웅이든 그 주인공이랑 관객 사이에 관계가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조커를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지. 조커를 보면서 되게 막 섬뜩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관객한테서 끌어내기 위해서인 거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주인공이 반드시 관객이랑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 viewer는 아까 전에 audience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관객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은, 그러니까 조커겠지 여기서는 선생님이 말한 예시에서는 그 조커가 must be adjusted,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adjust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그쵸? 조정하다. 여기도 나왔네요. 뭐 하기 위해서? in as to요. so as to는 in order to랑 같습니다.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으로써? either A or B는 A이거나 B이거나 이렇게 있죠. 친구이거나 적이거나 그 둘 중 하나로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3번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비극이나 불행이 관객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조커를 보면서 섬뜩하다, 아니면 막 희열이 넘친다, 저 사람 멋진데?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등장인물이 조정이 돼야 된대. 그냥 대충 그냥 어정쩡한 인물이 아니고 친구이거나 그러니까 관객이랑 되게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혹은 적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조커를 보면서 나는 조커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던, 아니면 조커 미친놈이네? 제가 나의 적이라고 느끼던, 상관은 없어. 그 둘 중에 뭐가 됐건 내가 그것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게끔 조정이 돼야 된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관객이랑 등장인물 사이의 이 긍정적인 관계 있죠. 긍정적인 관계가 여기서 뭘로 구체화됐어? 친구나 적으로 구체화됐지? 연결해 볼까요? 이 긍정적인 관계가 친구나 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관계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조커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닌 거지. 내가 조커를 적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래도 긍정적인 관계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관계란, 다시 말해서 그냥 친구처럼 막 뭐 웃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서 등장인물이, 캐릭터가 감정적 반응을 관객에게서 이끌어내면은 그게 긍정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 등장인물이 친구로 느껴지던 아니면 적으로 느껴지던 어쨌든 간에 감정적 반응을 많이 일으키면은 그게 긍정적 관계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긍정적인이라는 말을 친하다, 친해서 친구만 말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묘사가 섹시언 하면은 공상 이런 거죠. 허구적이던 이 말이에요. 섹시언이 공상 아니면 허구기 때문에 허구적인. 그리고 documentary는 사실적인. 그러니까 허구적인 이런 건 여러분 뭐 해리포터, 조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적인 인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다큐멘터리 진짜 사실을 포착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묘사가 허구적이든 혹은 사실적이든지 간에 저 whether에다가 뭐뭐이든지 간에 네, 여러분들이 뒤에 두 가지를 봤어요. A랑 B를 봤죠? 5월을 사이에 두고 그러면 A든지 B든지 간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자, 뭐라고 느끼냐면 that the protagonist,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느껴야 된대요. 그 누군가의 행동이 여기서 또 한번 묶어요.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다. 근데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공이 이다, 어떻다, 가치가 있는 동반자이다. 여기를 살짝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살짝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주인공이 가치 있는 동반자이거나 가치 있는 협력자이다. 동반자고요. companion은 동반자, 동행, 그러니까 친구죠. ally는 협력자예요. 동맹이라고도 하죠. 협력자이거나 아니면 동맹. 사실 companion이랑 여기서 ally랑 같은 말로 쓰인 겁니다. 같은 말로. 어쨌든 가치 있는 동반자이거나 그 가치 있는 협력자이어야 한대요. 그게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는 거래요.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친구로 느껴지던 적으로 느껴지던 간에 나의 협력자라고 느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뭘 읽었어요? 이 등장인물이랑 관객 사이에 동반자로 느껴지는 거, 친구이던 아니면 적이던 간에 동반자로 느껴지는 게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6번 문장은 뭐냐면 여기 세모 쳤죠. 선생님이 세모 쳤죠. 자, 무슨 말인지 일단 읽어봅시다. 폭력적인 액션 필드는요 종종 채워져 있어요. 이 filled with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죠. 자, doesn't solve 하면은 수많은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부수적인 incidental 부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부수적인 죽음이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커가 어디를 막 그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배트맨인가요? 맞아요? 배트맨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트맨이랑 싸울 때 배트맨만 죽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필요 없는 뭐 약간 부하들 죽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조커가 부수적인 다른 캐릭터들을 죽였어. 근데 이 캐릭터가 만약에 배트맨의 부하야. 조커가 있고 배트맨이 있어요. 무슨 날개? 자, 배트맨이 있어. 근데 여기 얘가 부하들이 막 이렇게 찌끄러기들이 있어. 근데 어쩌다가 얘들을 막 나이 키어 막 이렇게 죽였단 말이야. 근데 관객이 얘네한테 뭔가 죽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릴까? 관객이? 전혀 아니겠지. 오히려 이 조커가 적으로 느껴져도 얘가 죽으면 관객이 뭔가 되게 이럴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면 이렇게 마이너한 그냥 어쩌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런 등장인물들은 전혀 감정적인 반응을 못 일으킨다 이거. 왜? 친구도 아니었고 적도 아니었으니까. 원래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동맹이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동반자이거나 동맹처럼 느껴져야지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한이라는 거는 메이저의 반대죠.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메이저는 중요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부수적인 죽음들은요. that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 앞에 있는 이 that을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요하지 않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애들, 그냥 부하들, 막 이런 애들을 죽였어. 그 죽음이 draw out, 끌어냅니다. 거의 없는 반응을요.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는 뜻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반응을 거의 끌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지? 누구한테서? 관객한테서. 왜?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나의 친구도 아니었고 적도 아니었으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관객은 또 한 번 반복하죠. 감정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투자를 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연관된, 감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related랑 같은 거예요. related. 아니면 connected. 다시 한번 나오죠. 협력이던 아니면 적이던 그 등장인물. 내가 조커를 좋아하건 아니면 적으로 느끼건 간에 어쨌든 내가 감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 logical flow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긍정적 관계가 뭐냐? 주인공이 친구로 느껴지거나 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긍정적 관계라는 거는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는 관계라 했어요, 선생님이. 그런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두 번째 줄 뒤에부터는 두 번째 줄 뒤에부터는 다 부연이에요. 다 부연인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그게 뭐였냐면 주인공이 아까 전에 주인공이 가치 있는 존재, worthy companion 아니면 valued ally, 동료이건 협력자이건 가치 있는 존재여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반면에 마이너한 캐릭터들은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했어. 왜? 이 사람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동료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자. 마지막 줄에서 나누는데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conceptual과 비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게 있는 거야. non-conceptual. 그래서 이 글의 전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썼듯이 절대로 생각한다가 사고한다잖아요. 생각한다가 개념이 있다가 아니에요. 이 글의 전제는. 선생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필요 없어. 그냥 이 필자는 생각한다랑 개념이 있다랑 다르다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개념이 없이 사고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다람쥐처럼. 강아지는 약간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파란 공이던 빨간 공이던 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자, 아랑이 뒤태 다시 한번 봐. 야, 뭐 했냐? vs 이상한 거 하지 마라. 그럼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 어디예요? 화장실을 찾고 싶어. 그러면 화장실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화장실이라는 그 딱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화장실이든 저기 참토스트에 있는 화장실이든 뭐 컴포즈에 있는 화장실이든 다 같은 화장실이죠. 인간한테는. 그걸 막 냄새 맡고 찾진 않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물들 중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 애초에 언어를 안 쓰잖아? 그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머리에 없어. 근데 동물마다 다르다고 해요. 동물마다 어떤 애들은 개념적 사고가 조금 되는데 어떤 애들은 아예 개념이 없는 거야, 머릿속에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사용하냐? 이미지대로 이미지 장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다 이거야. 앞에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있네? 그럼 피해야지. 그냥 이렇게 앞에 가다가 감각을 또 사용해요. 냄새를 맡다 보니까 누가 똥 누고 갔네? 그럼 나 똥 넣어야지. 뭐 이렇게 강아지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람쥐가 여기에서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뛸 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나뭇가지는 서쪽의 나뭇가지고 내가 저기로 뛸 나뭇가지는 북쪽의 나뭇가지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조금 북쪽으로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방향 감각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신체적 감각인 거죠. 신체적 감각과 자기 직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직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뭐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개념적 사고가 된다는 거는 이 언어적 개념뿐만 아니라 또 뭐도 포함하는 거냐면 얘는 뭐 분류 능력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도 다 포함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것만 머릿속에 있고 얘랑 다르다. 그리고 글 조금 읽고 다시 정리해봅시다. 자, 제목은 뭐냐면 제목이 너무 중요해. 이건 주제 자체가 너무 중요해. 사고인데 언어가 없이 사고하는 것. 이 언어란 것이 여기서는 컨셉이랑 같아요. 언어적 개념이에요. 화장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 그런 다음에 개념적이고 비개념적인 사고 이렇게 나왔죠.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생각이란 것은 항상 개념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개념적인 사고도 있다. 읽어봅시다. 한번 가정해보자. 뭐라고 가정해보냐면 적어도 몇 마리의 동물들은요. 가능합니다. 뭐하는 것이? 사고하는 것이요. 뭐에도 불구하고 lacking, despite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온 거죠. 근데 이 동명사에 들어간 어휘가 lack, 부족하다예요.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고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죠? 여기 전제가 뭐였어요? 언어가 없이 이런 사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This, 이것은 여기에 지시사가 되게 많습니다. 지시사가 되게 많아요. 앞문장이겠죠. 언어가 없이 사고하는 거. 항상,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의미를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100%가 아니다. 자, 그럼 뭐가 100%가 아니냐면 그 동물들이 이 개인은 앞에 있는 이 some animals겠죠.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의미하진 않아.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conceptual, 개념적인 사고라고 얘기해주세요. 방금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언어가 없이 사고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당연히 컨셉추얼 사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앞에. 왜냐하면 for because랑 같은 겁니다. Some forms of thought, 사고의 어떤 형태들은 may be non-conceptual, 비개념적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고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어떤 사고들은 비개념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람쥐 같은 애들 개념이 없이 사고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그런 다음에 당연히 주제문 다음에 당연히 예시가 나와. 이게 다람쥐야. 자, 우리 한번 상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다람쥐를 상상할 수 있어. 근데 그 다람쥐를 후로 받아줬죠, 여러분. 좀 독특해요. 뭐야? 지금 후로 받아줬어. 얘를 마치 사람처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단순 동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개체인 거야.
그래서 who로 받아준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도 있어요. 지금 위치가 아니라 who로 받아준 거예요. 당연히 that도 돼요. 선생님 그럼 위치는 안 되냐? 위치도 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 squirrel, 다람쥐를 하나의 get로 봐서 이제 사람한테 많이 붙이는 who를 쓴 겁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자, 계획하고 있어. 뭐 하기를 어떻게 get, 도착할지를 도착하는데 어디까지 도착하는 거야? to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from the branch를 나뭇가지에서 to a branch 어디까지 이렇게 적혀주시면 되겠죠. 그녀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앞에 있는 나무에 저기 앞에 있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앞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로 어떻게 도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는 이 다람쥐래요. 그러면 그 다람쥐가 어떻게 사고를 하겠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생각을 막 여기는 나뭇가지고 저기 앞에 나무가 있고 저기 나뭇가지가 있고 저기가 북쪽이고 막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문장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여기 앞에 있는 how to get from the tree in front of 여기까지죠. 일을 하기 위해서 원칙상 이란 뜻이에요. In principle 원칙상.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론상. principle이 원칙, 이론 이런 뜻이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녀는 지금 여기도 이상하지. 지금 다람쥐를 그녀라고 갖고 있어. 이 대명사가 다람쥐를 갖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개념이. 근데 무엇의 개념이냐면 나뭇가지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고 또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닌겐들은 나뭇가지 이렇게 언어가 있어. 개념이 잡혀 있는데 배웠잖아. 우린 배운 인간들이니까. 근데 다람쥐는 배우지 못했어. 나뭇가지 이게 몰라. 나뭇가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냥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육체로 딛고 있는 거야. 그냥 나뭇가지에 육체가 딛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서 있는 곳인 거야. 아무런 개념이 없고 그리고 저기 나뭇가지로 가려면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막 움직여야지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얘한테는 이런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신기한 게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나왔죠? 여기다가 씁시다. doesn't need에다가 밑줄 치시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필요하지 않다. 이게 내용일치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아. 그게 없다는 아니야. 필요하지 않다가 없다는 아니에요. 이 글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개념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 나무의 개념, 나뭇가지의 개념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겠죠. 뭐 훈련시켜서. 훈련시켜서 강아지도 오랜 시간 사람들이 훈련시켜 오면서 큰일 났네. 어떻게 맞죠? 나뭇가지 개념을 훈련시키면은 가지게 될 수는 있어요. 가지게 될 수는 있는데 자연에서 그냥 살아가는 다람쥐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개념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어요. 동물들도. 자, 그 다음에 it might be enough. 충분할 것입니다. 가주어예요. 가주어가 어디가 진주어였어? For her to have. 여기도 의미상의 주어랑 진주어가 나온 거고 투부정사가 쪽이 여기 세미콜론 전까지죠? 그리고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이 투부정사 진주어를 한 번 더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뒤에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앞에 있는 투부
부정사가 같은 말. 자, 그럼 읽어봅시다. 충분할지도 몰라요. 그녀가 갖는 것은요. 뭘 갖냐면 능력을 갖는 것은요. 여기 지금 for example이라고 나왔죠? 앞에 있는 이 개념이 필요하진 않다. 근데 가질 순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사고하는,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을. 근데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마음의 지도를 만드는 거지. 이 마음의 지도랑 앞에 있는 이미지랑 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이미지랑 뒤에 있는 a mental map 이라는 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뭐야? 이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를 그리는 것, 마음의 이미지의 지도를 그리는 것. 근데 그 나무라는 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거나 try out, 뒤에서 꾸며주죠. 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tree를 꾸며줍니다. 여기 where이 관계부사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는 것? make랑 뒤에 try out이랑 병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랑. 그리고 다른 루트를 try out, 시도해보는 것. 자, 5번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5번 문장, 그녀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충분하대. 이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에다가 또 한번 씁시다. 비개념적 사고. 이렇게. 비개념적 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대. 근데 이 비개념적 사고라는 것은,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마음의 정신적인 지도를 그리는 거래. 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 안에 뭔가 이미지를 그린다 이거지. 그리고 다른 루트를 선택하는 것, 트라이 해보는 것, 그거랑 같은 거래요. 자, this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것은 뭐였냐면 위에서 말한 다람쥐의 비개념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였어?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비개념적 사고였는데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랑 했냐면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없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 말 여기서 풀어주죠. 부족한 거는 아니다 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 다람쥐도 개념을 가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단지 필요하지가 않은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대절이랑 뒤에 대절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또 뭘 의미하진 않냐면 그들이 필요하지가 않아. 여기 don't need 한 번 더 나왔죠? 다람쥐들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것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컨셉이겠죠. 이게 부족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필요하지가 않은 거야.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비개념적 사고라고 써주세요. 비개념적 사고. 비개념적 사고를 위해서 컨셉트,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죠. 얘네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개념적 사고를 하려면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니다. 가지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for us,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요. 7번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7번 문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 3개 달아주세요.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오자. 자, 위에는 이따가 쓸 거고 보여지면은 얘는 좀 개념이 있네. 똘똘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자, 어떤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대. Not just but also가 나오죠. 그러면 not only but also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사고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지문에서는 안 나왔죠. 얘가 뭔지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뭐 분류하는 능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가 다 되어야 동물이 개념적 사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녀가 이 다람쥐가 사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도 할 수 있다. 그녀가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얼소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자, 뼈라고 그려봤어요. 이 무릎이야. 무릎 관절에 뼈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 뼈가 있고 저쪽 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접혔다가 펴졌다 하는 거 아니야. 이 뼈가 있는데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굽혔다가 물론 이렇게 이상하게 걷진 않지만 이렇게 걷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무릎이 이렇게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뼈들이 움직이겠죠. 그 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연골. 이 보라 색깔 부분이 cartilage, 연골이에요.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이놈 synovial fluid. fluid는 전부 다 액체를 말해요. 여기에 윤활유가 있는 거야. 윤활유. 몰라. 우리 무릎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대.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 근데 이렇게 윤활유가 차 있는데 이 윤활유가 요 연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골이 약간 스펀지 같은 거야. 스펀지 같아가지고 여기 뼈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윤활유를 쏙 빨아들이는 거야. 빨아들였다가 스펀지는 또 어떻게 하기도 해? 짜내기도 하죠? 짜내기도 하는 거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쩔 때 빨아들이고 어쩔 때 짜낼까? 얘들아. 걸을 때. 그지? 그냥 걸을 때. 그러니까 내가 걸을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죠. 왜요? 내가 옆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 내 왼쪽 다리를 봐봐. 봐봐. 내 왼쪽 무릎을 봐봐. 근데 내 왼쪽 무릎이 이렇게 할 때는 압력이 가, 안 가? 가요. 압력이 가지. 압력이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압력이 가, 안 가? 안 가요. 압력이 풀어지지. 다시 이렇게 하면 압력이 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압력이 풀어지죠. 그러면 이 연골 입장에서는 압력이 풀어질 때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빨아들여. 윤활유를. 왜? 압력이 풀어지니까 그거에 압력이 풀어진 만큼 슉 빨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 압력이 가지. 그러면 짜내. 다시 흡수, 짜내. 됐어? 흡수하고 짜내요. 집에서 한번 해봐.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주제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인데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 과학적인 글이니까. 한번 봅시다. 연골은요. 극도로 중요해. 뭘 위해서?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무엇의 건강한 기능? 관절에.
여러분들이 연골이랑 관절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봤듯이 달라요. 연골은 여기 무릎뼈의 겉부분에 살짝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절은 말 그대로 무릎뼈를 말하는 거야. 만약 무릎이라고 치면 무릎뼈, 만약 뭐 팔이라고 치면 팔뼈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특히 만약 그 그 관절이 bears,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stands랑 같아요.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 weight, 무게를 견디고 있다면 특히나 뭐처럼? 너의 무릎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예시로 들어주겠다? 무릎뼈, 무릎 관절을 예시로 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시 지금 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 imagine, 상상해봐. 한순간 뭐라고 상상해보냐면 이거는 for a moment는 살짝 부사구처럼 전치사구 들어간 겁니다. 잠깐 상상해봐 이거예요. 잠깐 상상해봐. 뭐라고 상상해봐? 대절이 나오죠. You're looking into, 너가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into가 들어가면 자세히 살펴보다. 네가 어디를 inner workings of your left knee, 내부 작동 방식이에요. 내부 작동 방식. 왜 내부야? 그 무릎뼈 안에를 보잖아. 내부 작동 방식을 바라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뭐 할 때요? as는 when이고요. 네가 걸을 때요. When you shift your weight, 너가 바꿉니다. 너의 무게를 어디에서 어디로? 왼쪽 무릎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그러니까 무게를 바꾼다라는 건 여기서 압력이랑 마찬가지예요. 무게가 걸을 때 왼쪽 무릎에 압력이 갔다가 오른쪽 무릎에 압력이 가겠죠? 왼쪽 무릎에 압력이 갔다가 오른쪽 무릎에 압력이 가겠죠? 걸어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왼쪽 무릎 다리에서 하이 너무 아이 컨택을 제대로 했네. 저쪽 아무데나 앉으세요. 내 앞에 앉아. 이거 뒤에 여기가 여기 앉아. 몇 쪽이냐면요? 35쪽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네가 바꿔요. 너의 무게를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그러면 너의 왼쪽 무릎의 압력이 이 무게랑 압력이랑 거의 맞먹는 거라고 했죠. 풀어집니다. 왜요?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무게를 바꾸는 순간 압력이 풀어지죠. 압력이 풀어진다. release가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놓아주다. 그러면 지금 이 수동태는 놓아지다, 풀어지다인 거야. 자, 그 다음 이 노란 색깔 문장은 구문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그리고 나서 drinks in 주어 동사 표시를 좀 해줍시다. cartilage 여기에 주어 drinks in 마신대 안으로 들이마신대 흡수한다죠. 흡수한다. 흡수한다. synovial fluid. synovial fluid 이거 어휘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윤활액이라고 나오죠. 윤활유예요. 윤활유. fluid가 그냥 액체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당연히 안 나와요. 이 윤활유, 액체를 drinks in 쭉 빨아들인다 이거야. 쭉 빨아들인다. It must the same way. 뭐와 같은 방식으로 that that부터 water까지 묶어주시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얘는 근데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대시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어법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뭐와 같은 방식이냐? 스펀지가 sucks up, drinking이랑 soak up이랑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흡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빨아들이다. 35쪽. 이 liquid라는 거는 fluid와 마찬가지로 액체니까 이 윤활액을, 근데 여기서는 비유적인 거지, 스펀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윤활액을 빨아들인다. 언제? When it is put in water. It is 생략되었다고 써주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it이라는 거는 스펀지를 말하는 거예요. 스펀지. 앞에 나온 스펀지. 그 스펀지가 물에 넣어졌을 때, 요 말이죠. is put 하면은 수동태니까 물에 넣어졌을 때, 담가졌을 때 빨아들이는 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연골이 마치 스펀지와 같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그리고 이 관계부사를 설명할 건데 밑에 어법 개념에다가 조금 써봅시다. 밑에 여기다가 관계부사 하우 이렇게 적어볼게요. 관계부사 하우는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the way가 나와요. 방법. 그리고 원래는 관계부사 how인데 how 다음에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옵니다. 원래는 요건데 이놈의 how가 조금 특이한 것이 how를 같이 the way랑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that으로 바꿔주면 돼. 다시 the way랑 how랑 같이 못 씁니다. 같이 못 쓰기 때문에 how를 대체하는 that으로 바꿔줘요.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그게 in which. 요거 두 가지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합니다. 아예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ow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대시거나 in which거나 아예 생략하거나 요 세 가지로 나온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how의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여기서도 아까 전에 말한 대로 how가 안 되니까 이런 것처럼 that을 쓰거나 in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쓰시면 된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네가 또 다른 스텝을 밟을 때, 네가 한 걸음 더 걸을 때 이 말이겠지. 그리고 이동시켜. 무엇을 이동시켜? 아까 전에 shift랑 같은 말인 거죠? shift 바꾼다라는 거랑 transfer 이동시킨다라는 거랑 여기서 같은 말. 다시 어디로? 너의 왼쪽 다리 쪽으로 무게를 이동시켜요. back 다시 이동시킨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무게를 이동시켰다가 다시 왼쪽 다리로 무게를 이동시키면 여기에 압력이 가겠지? 그러면 이때 윤활렉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짜내는 거야. 압력이 가니까 much of the fluids 그 대부분의 윤활액이요 squeeze out squeeze가 짜다라는 뜻이에요. 짜내지다. 밖으로 짜진다 이거지. out of cartilage 연골의 바깥으로 짜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작동 원리였고요. This squeezing 이렇게 해보세요. 동그라미 앞에 있는 이 squeeze를 받아서 이 짜지기 이 압축이라고 합시다. 그냥 짜는 게 압축이니까요. 이 관절 윤활렉의 압축은요. into and out of, into랑 out of가 같이 나오는 거야. 병렬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묶어보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연골 안쪽으로, 자, 연골 안쪽으로 스퀴즈 하는 건 들어가는 거죠.
out of는 연골 바깥쪽으로 짜내지는 거죠. 그래서 연골의 안팎으로 이러시면 돼요. 안팎으로 그냥. 연골의 안팎으로 이 관절의 윤활액이 압축되는 것은 helps it respond. 이시 의미하는 거 뭘까요? 이시 의미하는 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쵸. 앞에 있는 연골이겠죠? 연골이 반응하게 돕습니다. 얘가 오형식 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 근데 help라는 애는 우리 지난번에 한 번 했었어.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연골이 반응하게 돕습니다. 어디에? off and on pressure. 바깥 혹은 안쪽의 압력에.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압력이에요. 걸을거리의 압력. 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은 압력이 풀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on, 압력이 붙죠. 이렇게 하면은 off, 압력이 풀어지고, off, on. 이렇게 하면은 왼쪽 다리에 압력이 on, 붙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는 그러한 걸음걸이의 압력에 반응하도록 돕는다는 거야. 뭐가? 이 연골이. 뭐 하지 않고요. without breaking. without 다음에 ing는 뭐뭐 하지 않고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break는 연골이나 뼈가 관절이 부서진다 이거예요. 그 압력 때문에 부서지지 않고 만들려는 건 압력 아래에서인데 조금 의역해 주셔야 돼요. 압력 때문에라고. 압력으로 인해서 이 압력 아래에서 압력으로 인해서 부서지지 않고 잘 반응할 수 있게 돕는다. 뭐 때문에? 이 윤활유를 연골이 짜내고 다시 빨아들이고 하는 이 스퀴징 덕분에. 그럼 정리해 볼게요. logical clue에다가 1번 문장은 연골이 중요하다. 2, 3번 문장은 걸을 때 생각해봐. 이랬죠? 자, 그리고 밑에 써볼게요. 4번부터 5번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무릎 압력이 낮아지면, 압력이 업되면, 빠지면 윤활액을 흡수하고